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번 주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트들의 흐름을 결정짓는 시장의 중심인 비트코인을 먼저 체크해봐야겠죠. 26일 저녁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 발표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는데요. 여파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하고 비트코인도 소폭 밀려 0.5%가량 하락 마감했지만 85,000달러 부근의 핵심 지지선은 지켜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 속에 85K대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그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본격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 및 전문가의 이슈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셔서 필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돌아와서 현재 비트코인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 몇 주간 거대 투자자들의 거래소 행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고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0.6을 넘어서며 작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는 모든 거래소로 들어오는 BTC 중 상위 10대 입금액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형 보유자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다는 신호로 향후 큰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들의 고래 유입 증가는 시장의 잠재적 매도 압력 신호로 해석되고 있고요. 한편 지난 일주일 동안은 거래소들의 BTC 보유량이 246만 4,857에서 242만 6,130BTC로 줄어들며 약 38,727BTC가 순유출되었는데, 이처럼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내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흐름은 곧 유통 공급 감소이기에 일반적으로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지죠. 그럼 온체인 기타 지표들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우선 MVRV 비율은 약 2.0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이 실현총액의 200%라는 의미인데요. 역사적으로 3.0을 넘으면 과열 구간으로 보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시장 이익, 실현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SOPR은 1.00 안팎으로 최근 이동한 코인들이 거의 본전 수준에서 거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SOPR이 1.008에서 1.004로 소폭 하락했고, 이는 이익 실현 매도가 일부 나와 평균 실현 이익이 줄었음을 뜻해요. 전반적으로 온체인 지표들은 조심스러운 낙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만 고래 움직임이나 MVRV 상승을 볼 때 단기 차익 실현 욕구도 공존하는 상태인 것이죠. 다음 파생상품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선물 시장의 펀딩비를 살펴보면 지난주 한때 일부 거래소에서 펀딩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소폭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롱 포지션이 우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이 더 많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바이낸스 기준 BTC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1.00에서 1.02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롱 포지션이 다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펀딩비 과열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대래 급락 조정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청산 규모를 보면 흥미로운데요. 3월 19일 이후 BTC 가격 반등 과정에서 숏 포지션들이 대거 터져나갔습니다. 특히 3월 24일 하루 동안 상당히 숏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일주일 누적으로 봐도 숏 청산액이 롱 청산액을 3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락에 베팅했다가 오히려 반등의 손실을 본 숏 스퀴즈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반대로 롱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청산 규모가 작았는데 시장이 급락하진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리하면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큰 방향성보다는 기존 포지션들의 정리와 롱 강세 기류 정도가 관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외부 시각으로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트코인 불 사이클은 끝났다 라는 의견으로 향후 6에서 12개월간 약세 또는 횡보장을 경고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MVRV, SOPR, NUPR 등
여러 온체인 지표를 결합한 사이클 지표가 최근 꺾이며 사이클 전환 신호를 보였고, 실제 이 지표는 과거에도 큰 사이클 전환을 잘 포착해왔다고 하죠. 또한 새로운 고래들의 물량이 낮은 가격대에 쏟아지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줄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대비를 당부했어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85K 지지선과 고래 입출 동향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시 이슈와 제도권 자금 유입 여부가 BTC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관세 정책 변화나 ETF 자금 흐름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리플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리플은 SEC 승소 호재로 급등하는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SEC 호재에 따른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 SEC 소송 종결 직후 과열됐던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네트워크 활동 지표도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3월 19일 SEC가 4년간 이어온 소송을 철회하자 XRP 네트워크 활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날 활성 주소수가 연중 최고치로 치솟아 평소 대비 약 6배에 달하는 약 15만 개 지갑이 거래에 참여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폭발적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3월 23일경 활성 주소수가 30일 최저치로 급감했는데, 이는 초기 관심이 식으면서 네트워크 참여율이 다시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 빠르게 빠져나간 셈인데, 활성도 급등 후 급락은 단기 과열 진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추가 상승 동력 약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3월 한 달 XRP 네트워크가 이전 달들보다 훨씬 활발해진 건 분명합니다. 결국 초반 광풍이 가라앉은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XRP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온체인 자료에 따르면 대형 XRP 보유자들의 매집은 꾸준했습니다. 100만 XRP 이상 보유한 지갑들이 지난 2달간 지갑 잔고를 6.5% 늘려 전체 464억 XRP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XRP 가격은 같은 기간 20%가량 하락했는데도 대형 투자자들은 오히려 물량을 불린 셈이죠. 이는 큰손들이 가격 조정보다 XRP의 장기 가치, 이것에 베팅하면서 꾸준히 쌓일 때 모았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3월 초 고래들이 약 7억 달러 상당의 XRP를 단기간에 매수했고 3월 중순에도 464억 규모를 추가로 쓸어 담은 것으로 데이터에 포착되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수치지만, 다만 이렇게 고래들이 공격적으로 담았음에도 당장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XRP 전체 공급 측면에서 보면 2월에 비해 고래 보유량 증가와 더불어 활성 지갑 급증으로 네트워크 토큰 유통이 활발해졌지만 SEC 이슈 직후 일부 조정을 거치며 거래량과 참여도가 평소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라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XRP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 역시 ETF와 CBDC입니다. 이 관련 내용은 최근 영상에서도 브리핑 드렸었는데, 일단 ETF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SEC가 소송을 접었으니 XRP도 ETF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겠죠. 실제 미국 SEC에는 XRP 현물 ETF 신청서 5건이 올라가 있으며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이 올 10월로 다가와 있고 승인 확률은 80%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JP모건은 XRP 현물 ETF들이 승인될 경우 1년 내 약 80억 달러의 자금이 새로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블랙록까지 합류할 수 있다는 이슈가 가장 큰 기대감이지 않나 싶어요. 만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XRP ETF를 론칭한다면 이전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 소식이 BTC를 100K까지 밀어 올렸던 것처럼 XRP에도 엄청난 수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SEC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ETF 승인 시 XRP 수요 폭증 및 유동성 향상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은 CBDC 및 실사용 이슈입니다. 리플은 오래전부터 각국 중앙은행과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어요. 예를 들어 조지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파일럿에 리플이 공식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콜롬비아 중앙은행도 리플의 XRP ledger 기반 플랫폼으로 고액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금융 인프라에 XRP 기술이 쓰일 잠재성은 XRP의 장기적 가치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 네트워크 분야에서 XRP가 입지를 넓힐수록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인 파일럿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XRP는 실용적 디지털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겠죠. 갈링하우스 CEO는 심지어 미국 정부의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 안에 XRP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정부나 기관 수요까지 뒷받침된다면 XRP 수요 기반은 한층 탄탄해질 것이라, 과연 이런 실사용 확대가
XRP 가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기술적 활용도가 높아지면 투기적 열기 이상으로 펀더멘털 밸류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의 리플 XRP를 정리해 볼까요? SEC 소송이라는 큰 산을 넘은 XRP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급등 피로감이 남아있어 당분간 2달러대 중반에서의 조정 또는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상반기 내 XRP가 신고점 달성할 확률이 90%에서 20%로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초반 기대감이 일부 현실화되고 차분해졌다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고래들의 지속적인 매집세, 네트워크의 높은 활동량, 그리고 잠재적인 ETF 승인과 실사용 확대, 호재까지 고려하면 이전 사상 최고가 도달도 시간 문제 아니겠냐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 수개월간 나올 SEC ETF 결정, 그리고 리플사의 비즈니스 행보가 XRP의 다음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으로서 현재는 시장이 주는 축적의 기회라는 거 필히 강조드리며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전문가의 이슈 분석 및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필히 참여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받아보시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